희자는 항상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었다. 오후 6시 반, 교토 가와라마치 골목. 밤에 술에 젖어있던 간판을 낮 햇살 아래서 닦는 사람은 늘 그녀였다. 30년째 같은 시간, 30년째 같은 동작. 누군가는 물었다. 사모님이 왜 직접 하세요? 희자는 웃으며 말했다. 습관이에요. 그 말은 반쯤 거짓이었다. 습관이 아니라 출근이었다. 희자의 한구, 이름은 박희자. 여기서 잠깐. 너희들은 우리를 다찌라고 불렀지. 그 시절 우리들은 가족과 자신을 위해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갔었지. 그들은 바로 지금의 너희 할머니거나 엄마거나 또는 너희 언니이거나 누나야.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거나.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알림 신청해. 그리고 너희 곁에 있는 이들을 꼭 안아줘. 1962년 전북 군산. 바다 냄새와 쌀 냄새가 섞인 항구 도시. 희자는 7남매 중 셋째였다. 위로 오빠 둘, 아래로 동생 넷. 아버지는 부두에서 일했다. 하지만 번 돈보다 술값이 더 많았다. 어머니는 남의 집 부엌일을 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희자는 어리적부터 동생들을 돌봤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재웠다. 학교는 자주 빠졌다. 동생이 아프면 희자가 보건소에 데려갔다. 선생님이 물었다. 희자야,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아빠는? 술 드셨어요.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희자는 공부를 잘했다. 선생님이 말했다. 희자는 고등학교 가야 해. 하지만 집에는 돈이 없었다. 중학교를 겨우 나온 희자는 16세 공장에 들어갔다. 군산의 방직 공장. 여자들이 빼곡히 서서 실을 뽑는 곳. 하루 12시간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 월급은 15만 원. 희자는 10만 원을 집에 줬다. 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다. 밥은 공장 구내 식당에서 먹었다. 옷은 안 샀다. 그렇게 7년이 지났다. 희자는 23이 되었다. 어느 날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다. 새끼손가락이 으스러졌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뼈가 부러졌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공장 재봉 틀지를 못하겠는데요? 희자는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손을 못 쓰면 일을 못했다.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었다. 퇴원 후 공장으로 돌아갔지만 예전처럼 일할 수 없었다. 한 달 뒤 희자는 공장을 나왔다. 집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어쩌려고. 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이웃집 아줌마가 말했다. 일본 가봐라. 거기 가면 돈 많이 벌어. 내 조카도 갔다 왔는데 3년 만에 집 샀어. 희자는 처음엔 무서웠다. 일본. 말도 모르는 나라. 하지만 두려움보다 절박함이 컸다. 집에는 동생들이 있었다.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 희자가 벌지 않으면 동생들이 학교를 못 갔다. 희자는 결심했다. 브로커를 만났다. 양복을 입은 남자였다. 친절하게 웃었다. 어디로 보낼까? 조용한데요. 교토 어때? 거긴 어디예요? 일본의 옛 수도야. 도쿄보다 조용하고 오래 버틸 수 있어. 얼마예요? 100만 원. 희자는 그 돈이 없었다. 브로커가 말했다. 일본 가서 갚아. 일하면서 조금씩. 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빚을 지는 게 무서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출발 전날 밤. 희자는 동생들을 불러 모았다. 언니 일본 가. 돈 벌러. 막내가 울었다. 언니 언제 와? 금방 와. 거짓말이었다. 금방이 얼마나 긴지 희자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공항까지 나왔다. 김포공항.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힘들면 바로 와. 걱정 마, 엄마. 어머니의 손이 거칠었다. 평생 일한 손이었다. 희자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엄마도 몸 챙겨. 너도.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다.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땅. 희자는 울지 않으려 했다. 울면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사카 공항에 내렸다. 브로커가 보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희자? 말이 없는 남자였다.
희자도 묻지 않았다. 차는 오사카를 벗어나 교토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낯설었다. 간판도 집도 사람도 모든 게 달랐다. 교토는 생각보다 조용한 도시였다. 도쿄처럼 화려하지도 오사카처럼 떠들썩하지도 않았다. 천년 고도라는 이름답게 절이 많았고 골목이 좁았고 사람들의 말이 느렸다. 차는 가와라 마치 뒷골목에 멈췄다. 좁은 골목, 작은 간판들, 술집이 빼곡했다. 브로커가 희자를 데려간 곳은 작은 가게였다. 이 가게 이름은 하루카. 지하도 아니고 번화가도 아니었다. 입구는 좁았고 안은 어두웠다. 사장이 나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일본 남자.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다. 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일해본 적 있어? 일본에선 일해 본 적 없어요. 여기는 술집이야. 배울게요. 사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 달 시험 기간. 잘하면 계속 쓸게. 감사합니다. 희자는 그날부터 일했다.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다. 일본어를 몰랐다. 손님이 뭐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했다. 술 이름도 몰랐다. 사케, 소주, 위스키. 다 똑같아 보였다. 첫날 밤 희자는 잔을 깼다. 손이 떨려서였다. 마담이 말했다. 조심해. 죄송합니다. 희자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울었다. 좁은 방. 다른 여자 셋과 함께 쓰는 방이었다. 여자들은 모두 한국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희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희자는 가게에 일찍 나갔다. 문을 열고 어제 설거지가 나눴으면 마저 했다.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다. 사장이 왔을 때 가게는 깨끗했다. 사장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희자를 다르게 봤다. 희자는 빨리 배웠다. 술 따르고 잔 치우고 웃고 고개 끄덕이고 일본어도 조금씩 늘었다. 손님들이 자주 쓰는 말을 외웠다. 모 이빠이 구다사이, 오 쯔마미모 구다사이. 가와이나. 그 말들에 대답하는 법도 배웠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웃는 법도 배웠다. 기쁘지 않아도 웃었다. 웃음은 일이었다. 다른 애들이 손님 옆에 붙어 앉을 때 희자는 카운터 안쪽에서 움직이기도 했다. 접시를 준비하고 안주를 챙기고 술도 정리했다. 언니들이 말했다. 희자야, 그렇게 일하면 돈 못 벌어? 손님한테 붙어 있어야지. 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돈 말고 오래 버는 게 중요해. 그 생각은 맞았다. 한 달이 지났다. 다른 애 둘은 잘렸다. 손님과 싸웠거나 지각했거나 술에 취했거나. 하지만 희자는 남았다. 사장이 희자를 불렀다. 계속 일할래? 네, 월급은 50만 엔. 방세 10만 엔 빼면 40만 엔. 감사합니다. 희자는 그날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다. 20만 엔. 한국 돈으로 200만 원. 희자는 그 돈을 들고 송금소로 갔다. 한국으로 송금했다. 30만 원. 자기 몫은 10만 원만 남겼다. 공중전화로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돈 보냈어. 순영아, 목소리가 떨렸다. 고생 많다. 아니야, 괜찮아. 거기 힘들지 않니? 좋아. 거짓말이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 외롭고 힘들고 무서웠다. 하지만 엄마한테 말할 수 없었다. 동생들 잘 있어. 학교 잘 다녀. 다행이다. 내가 보낸 돈으로 밀린 등록금 냈어. 희자는 그 말에 울컥했다. 잘했어요. 너도 몸 챙겨. 전화를 끊고 희자는 한참을 서 있었다. 교토의 거리. 카모가와 강물이 흘렀다. 관광객들이 웃으며 걸었다. 희자는 그 강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다.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희자는 이제 일에 익숙해졌다. 손님들 얼굴을 외웠다. 누가 무슨 술을 좋아하는지 알았다. 일본어도 늘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말했다. 희자 씨, 일본어 많이 늘었네.
감사합니다. 교토 생활 어때? 좋아요. 거짓말. 손님은 웃었다. 힘든 거 눈에 다 보여. 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님이 계속 말했다. 그래도 열심히 해. 시간 지나면 더 나아져.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희자는 가게의 시간을 외웠다. 손님이 들어오는 시간. 6시부터 슬슬. 7시부터 본격적으로. 술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시간. 8시부터 새벽 2시. 언니들이 피곤해지는 시간. 10시 넘어서. 누가 언제 울고 누가 언제 그만둘지. 그녀는 사람보다 가게를 먼저 익었다. 6개월이 지났다. 희자는 이제 언니들보다 오래 남았다. 새로운 애들이 들어왔다. 희자보다 어렸다. 19, 20. 그 애들은 희자에게 물었다. 언니 여기 오래 있었어요? 6개월. 오래 했네요. 6개월이 오래라는 말. 다치 세계에서는 맞는 말이었다. 대부분 석 달을 못 버텼다. 손님이 싫어서. 일이 힘들어서. 외로워서. 하지만 희자는 버텼다. 그게 희자의 능력이었다. 1년이 지났다. 희자는 이제 교토 말을 알아들었다. 교토 사람들은 말을 빙빙 돌려서 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바쁘지 않으세요. 그 말은 빨리 나가라는 뜻이었다. 희자는 그 뉘앙스를 배웠다. 손님들과 농담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카운터 안쪽에 있었다. 손님 옆에 붙어 앉는 건 다른 애들 몫이었다. 희자는 가게를 돌렸다. 설거지, 청소, 준비. 사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사장이 희자에게 열쇠를 줬다. 내가 늦을 때 열어. 네. 그게 시작이었다. 희자는 사장보다 먼저 나왔다. 오후 4시쯤 나왔다. 문을 열고 환기하고 어제 일을 정리했다. 사장이 왔을 때 가게는 준비되어 있었다. 사장은 고마워했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다. 2년이 지났다. 희자는 이제 장부를 봤다. 매출을 계산했다. 언니들 월급을 챙겼다. 사장은 점점 희자에게 일을 맡겼다. 손님 외상 정리해. 술 주문해. 언니들 스케줄 짜. 희자는 모두 했다. 어느 순간 희자가 없으면 가게가 돌아가지 않았다. 사장은 그걸 알았다. 그리고 희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언니 하나가 말했다. 희자야, 너 사장 좋아하지? 희자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아니요. 거짓말. 진짜 아니에요. 언니는 웃었다. 사장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진심이었다. 사장을 좋아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가게가 사라지는 걸 더 무서워했다. 가게가 없으면 희자도 없었다. 희자는 불법 체류자였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었다. 가게만이 희자를 지켜줬다. 그래서 희자는 가게를 지켰다. 3년째 되던 해봄. 교토에는 벚꽃이 폈다. 기온거리는 관광객으로 붐볐다. 가게도 바빴다. 어느 날 밤 일이 끝나고 사장이 희자를 불렀다. 벚꽃이 핀 거리의 벤치였다. 희자, 네. 잠깐 앉아. 희자는 옆에 앉았다. 사장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우리 같이 살자. 희자는 놀라서 사장을 봤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한 지 오래됐어. 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체류 자격도 생기고 쫓겨날 일도 없고. 그 말에 희자는 생각했다. 결혼. 그 단어는 희자에게 낯설었다. 한국에 있었으면 중매로 시집갔을 것이다.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결혼. 하지만 여기는 일본이었다. 그리고 희자는 선택권이 없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희자는 잠을 못 잤다. 결혼. 사장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여자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고 월급을 제때 줬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희자는 사장을 사랑하지 않았다. 사장도 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건 거래였다. 희자는 안정을 얻고 사장은 일손을 얻고 희자는 계산했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결혼하면 체류 자격이 생겼다. 추방당하지 않았다. 계속 일할 수 있었다. 돈을 벌 수 있었다. 가족을 도울 수 있었다. 일주일 뒤, 희자는 대답했다. 알겠어요. 사장은 기뻐했다. 고마워. 잘해줄게. 희자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희자도 몰랐다. 한국에 전화했다. 엄마, 나 결혼해. 정말? 응, 가게 사장이랑. 침묵이 흘렀다. 일본 사람이야. 응. 그래도 좋은 사람이면 됐다. 축하한다. 엄마의 목소리는 복잡했다. 기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이제 편하게 사는 거지. 응. 거짓말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교토시청에서 혼인신고만 했다. 언니 둘, 단골 몇 명, 형식적인 축하. 사람들은 말했다. 성공했네. 다찌로 갔다가 사장 마누라 됐어. 희자는 그 말이 어디가 불편한지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성공. 그 단어는 희자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다. 혼인신고를 했다. 희자는 이제 합법이었다. 쫓겨날 일이 없었다. 그 사실이 희자를 안심시켰다. 결혼 후에도 희자는 같은 시간에 가게로 나왔다. 다른 건 없었다. 호칭만 바뀌었다. 사모님. 그 말은 퇴근을 허락하지 않는 말이었다. 사모님은 주인이었다. 주인은 마지막까지 남아야 했다. 희자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오후 4시에 나와서 새벽 2시까지 일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사장은 점점 가게에 나오지 않았다. 믿으니까. 그 말은 떠맡긴다는 뜻이었다. 희자는 출근 시간을 더 철저히 지켰다. 언니들이 하나둘 떠났다. 결혼해서, 임신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린애들이 들어왔다. 20, 21. 희자는 가르쳤다. 손님한테 너무 말 붙이지 마. 끝까지 들어봐. 술 먼저 보지 말고 얼굴 봐. 느낌을 읽어야 돼. 울면 지는 거야. 여기서 울면 안 돼. 그 말들은 자신에게 하던 말이었다. 5년이 지났다. 희자는 30이 되었다. 한국 친구들은 다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전화로 물었다. 희자야, 너는 아이 안 가져? 아직이야. 빨리 낳아야지. 응. 하지만 희자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 아이를 낳으면 가게를 비워야 했다. 가게를 비우면 무너질 것 같았다. 사장도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가게가 아이였다. 6년째 되던 해. 어느 날 사장이 말했다. 요즘 몸이 안 좋아. 병원 가봐요. 그래야겠어. 일주일 뒤. 사장은 병원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희자, 네. 암이래. 희자의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요? 위암. 말기야. 그날 밤 희자는 울었다. 사장 때문이 아니었다. 가게 때문이었다. 사장이 죽으면 가게는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희자는 자신이 냉정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장은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다. 그동안 가게는 희자가 돌렸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병원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사장은 점점 말랐다. 희자, 네. 미안해. 왜요? 이렇게 돼서. 괜찮아요. 가게 부탁해. 네. 사장은 그 말을 자주 했다. 가게 부탁해. 그게 유언이었다. 사장이 죽던 날. 희자는 병원에 있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사장은 희자의 손을 잡았다. 고마웠어. 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친척 몇 명, 단골들, 언니들, 사람들은 희자를 위로했다. 힘내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희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장례식 날도 가게는 열렸다. 희자는 검은 옷 위에 앞치마를 둘렀다. 언니가 말했다. 사모님, 오늘은 쉬셔도. 희자는 고개를 저었다.
문 닫으면 다시 열기 힘들어요.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희자는 가게 불을 끄고 처음으로 혼자 앉았다. 텅 빈 가게. 희자와 가게만 남았다. 울지 않았다. 울면 내일 출근을 못 할까봐. 사람들은 말했다. 그래도 사장 마누라였잖아. 가게 물려받았잖아. 성공한 거야. 희자는 그 말에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냥 다음 날도 정시에 나왔다. 가게는 희자 이름으로 바뀌었다. 하루카. 사장이 지은 이름. 희자는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바꿀 이유가 없었다. 가게는 여전히 돌아갔다. 희자는 여전히 출근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렀다. 희자는 나이가 들었다. 35, 40. 손이 느려지고 허리가 아프고 계단이 힘들어졌다. 하지만 출근은 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 동생이었다. 언니, 엄마가 편찮으셔. 희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많이 아파?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 돈 보낼게. 고마워. 희자는 그날 100만 엔을 보냈다.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한 달 뒤 퇴원했다. 많이 나아지셨어. 다행이다. 언니 덕분이야. 희자는 그 말에 안도했다. 돈이 엄마를 살렸다. 희자가 일본에 온 이유. 그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교토를 떠날 수는 없었다. 가게를 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났다. 어느 날 한국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언니, 엄마가 돌아가셨어.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 어젯밤에 희자는 전화기를 들고 주저앉았다. 엄마, 장례는? 모레. 나 갈게. 시간 괜찮아? 가야지. 희자는 그날 비행기를 탔다. 15년 만에 한국에 가는 거였다. 김포공항에 내렸다. 모든 게 낯설었다. 15년 전과 달랐다. 고층 빌딩이 생겼고 도로가 넓어졌고 사람들 옷이 화려해졌다. 군산으로 갔다. 장례식장.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미안해, 늦었어. 오빠는 고개를 저었다. 왔으면 됐어. 영정사진 속 엄마. 웃고 있었다. 희자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자주 못 왔어. 눈물이 났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 희자는 그날 많이 울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동생들이 물었다. 언니 좀 이따가 가. 못 있어. 가게 비웠어. 그래도. 미안해. 희자는 이틀 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교토, 가게, 희자의 집. 1년이 지났다. 희자는 45이 되었다. 가게는 여전히 돌아갔다. 하지만 희자는 지쳐 있었다. 매일 똑같은 시간. 매일 똑같은 일. 어느 날 젊은 알바가 물었다. 사모님은 언제 쉬세요? 희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쉬는 건 가게 닫을 때. 그럼 언제 닫으세요? 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언제 닫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가게는 계속 열리는 거였다. 10년이 더 지났다. 희자는 55이 되었다. 가게는 여전히 돌아갔다. 손님들은 바뀌었지만 가게는 그대로였다. 희자도 그대로였다. 변함없이. 어느 날 오래된 단골이 말했다. 사모님은 안 늙네요. 희자는 웃었다. 가게가 안 늙어서요. 그 말은 반쯤 진담이었다. 가게는 시간이 멈춘 곳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열리고 같은 시간에 닫혔다. 희자도 그 시간 안에 갇혀 있었다. 30년이 지났다. 희자는 60이 되었다. 가게는 여전히 돌아간다. 어느 날 알바가 물었다. 사모님, 가게 팔 생각 없으세요? 없어. 왜요? 이게 내 인생이니까. 그 말은 진심이었다. 가게 없는 희자를 상상할 수 없었다. 가게가 희자를 만들었다. 희자도 가게를 만들었다. 이제 둘은 떨어질 수 없었다. 가끔 희자는 생각했다. 만약 일본에 안 왔다면, 만약 결혼 안 했다면, 만약 가게를 안 물려받았다면,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다. 만약은 의미 없었다. 이미 선택했고, 이미 왔고, 이미 여기 있었다. 돌아갈 수 없었다. 돌아갈 곳도 없었다. 한국은 이제 낯선 나라였다. 15년 만에 갔을 때도 낯설었다. 이제 30년.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교토가 희자의 집이었다. 가와라마치가 희자의 동네였다. 하루카가 희자의 전부였다. 희자는 안다. 자기는 성공한 게 아니라 남아버린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남았기 때문에 오늘도 가게는 열린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희자는 간판을 끈다. 혼잣말처럼 말한다. 수고했다. 그 말은 가게에게 한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희자는 문을 잠그고 뒤를 돌아본다. 교토의 밤. 조용하고 아름답다. 기온의 불빛이 반짝인다. 희자는 그 불빛을 보며 천천히 집으로 걸어간다. 내일 오후 4시.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30년째. 변함없이. 사람들은 말한다. 희자는 성공했다고. 다찌로 갔다가 가게 주인이 됐다고. 그게 성공이라고. 하지만 희자는 안다. 사장 마누라가 된 게 아니라 가게가 나를 놓지 않은 거야. 성공과 속박은 종이 한 장 차이였다. 희자는 자유롭지 않았다. 하지만 안전했다. 쫓겨나지 않았고 굶지 않았고 갈 곳이 있었다. 그게 희자가 선택한 성공이었다. 교토 가와라마치 골목. 하루카 간판은 오늘도 켜진다. 희자는 오늘도 문을 연다. 오후 4시 정확하게 변함없이. 이것이 다찌 희자의 성공이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이른 출근. 끝나지 않는 책임. 하지만 희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자신이 선택한 삶이기 때문이다. 돌아갈 수 없는 삶. 하지만 살아남은 삶.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희자는 오늘도 간판을 닦는다. 30년째 같은 동작. 손은 늙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하다. 이게 희자의 삶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견고하다. 성공하지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 희자는 다찌였던 게 분명했다. 집안도 살렸고 목표했던 것도 이뤘던 다찌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다. 다음 이야기는 삿포로의 영심이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다찌들을 친구나 지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따뜻한 손으로 꼭 잡아주세요.